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색칠하면서 독서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요즘 베트남에서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제 몸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기 좀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감기 걸린 목소리로 책을 읽을 건데요.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인도에 봉사하러 다녀온 송현우 단원의 리얼 스토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국가 지원 덕택에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중국 수학 여행 때 10,000원을 냈던 것이 전부이다. 그렇게 순탄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동안 나는 공부보단 친구들과 노는 것에 빠져 살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대로 가다간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1학년 겨울 방학 때 회사 채용에 지원했다. 예상치 못하게 최종 합격을 받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이 순탄대로라고 생각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앞으로 돈을 잘 벌 테니까 이제 누구도 부럽지 않겠지? 나중에는 매년 1억이나 2억을 벌 텐데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살겠네.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손에서 펜을 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야, 이렇게 술 마시니까 진짜 좋다. 남들 공부할 때 대기업에 취직하고 기숙사에서 마음 편히 술도 마실 수 있고 사감한테만 안 걸리면 되니까 상관없잖아. 20살에는 군에 입대했다. 군생활 동안 행정병으로서 부대원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후 나는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담배가 1갭이 2갭이 늘어갔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심할 때마다 담배를 피웠다. 어느 날 당직 근무를 섰는데 근무를 서고 난 뒤 내가 핀 담배 개수를 세어보니 23갭이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수복이 쌓인 담배의 꽁초 앞에서 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1년 뒤, 또 5년 뒤에는 뭐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는 회사를 잘 다니긴 할까? 우리 회사가 인근 유흥계를 주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유흥주점이나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대기업에 합격한 것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렇던 중 12월에 이모를 통해서 굿뉴스콜을 알게 됐다. 내 삶의 변화를 주고 싶었던 자매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다. 해외 봉사를 가기 전 내 인생은 잘 풀리고 있었고 또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나에게 언제나 관대했다. 나는 남들에게 밉보이는 게 싫고 뒤처지는 것은 더욱더 싫었다. 그런데 해외 봉사를 와보니 처음부터 잘 안 풀리는 일투성이었다. 내가 인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지부장님과 KFC에 갔는데 지부장님께서 치킨을 한번 시켜보라고 하셨다.
영어는 잘 못했지만 치킨 10조각을 주문했다. 그런데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다른 음식이 나왔다. 주문은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맨날 먹는 거 알고 있잖아. 지부장님의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짜증이 났다. 아니, 주문을 제대로 했는데요. 알바생이 이렇게 준 것을 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실수했다고 그러시죠? 나는 내가 잘못 주문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밉보이기 싫어 끝까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겼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나는 지부장님과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지부장님께 대들고 싶지 않았지만 내 의지와 다르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대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껏 들리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다. 인도에서 지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듣고 따르는 자세를 배웠고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걸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무전 여행에서였다. 무전 여행을 가기 하루 전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 생전 처음 무전 여행을 하는 것이기에 정말로 가기 싫었다. 가기 싫다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가면 안 되는 여러 조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다. 인도는治安이 좋지 못한 나라였고 나는 인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답이 없었다. 그런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다. 가기 힘든 거 다 안다. 하지만 이 선배의 단원도 무전 여행을 다녀왔어. 그리고 어디에서도 겪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안고 왔다. 누구는 길거리에서 잤던 것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던 것이 좋았다고 해. 누구는 돈을 벌어오고 누구는 호텔에서도 자기도 해. 네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갖고 오길 바라는 내 마음을 안고 가면 좋겠어. 지부장님 말은 듣고 나니 무전 여행은 어려운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유익한 경험이라 느껴졌다. 마음을 바꾸니 앞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기대됐다. 그렇게 내 걱정과 염려는 떨치고 마인드 무전 여행을 떠났다. 첫째 날 저녁에 도착한 곳에서는 무슬림 파티가 한창이라 집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갈 곳이 마땅히 없어 근절은 둘러보는데 맞은편에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있었다. 같이 간 현지인 친구가 말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볼래? 그래. 우린 인도 청년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청년들은 우리를 반겨 주었다. 우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돈은 쪼작 산다면 실제로 중요하지 모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과 달리 자기 생각만 따라간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은 경청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행복해집니다. 그날 나는 욕망을 따라 유흥과 쾌락 속에 살다가 허무함에 빠졌던 나의 어두웠던 삶과 인도에서 찾은 행복은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주변 사람의 말은 왜 경청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 정말로 고마워. 그 청년들은 나와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싶다며 SNS 아이디를 받다 갔다. 난 그저 코니스코 단원으로서 배운 걸 표현했을 뿐인데 청년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고맙다라는 말은 여러 번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나라면 스스로 무전 여행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부장님 말은 받아들이고 나아갔을 때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을 하면서 술과 담배에 질들어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이후 내 삶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했다. 한국어 아카데미 시간에 학생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실력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한국어 아카데미를 마친 뒤에 한 학생이 내게 직접 쓴 손편지를 내밀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적 없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외부와 소통은 단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나였다. 그러나 코니스코를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은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불과 1년 만에 얻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